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예전에 딱 50대라고 하면은 정말 인생 다 살았고 뭔가 다 이뤘고 뭔가 뿌리는 시기가 아니라 거두는 시기이고 더 이상 이제는 꿈도 이룰 게 없고 앞으로 더 뭘 도전할 것도 없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코앞이거든요. 50대가. 그래서 되게 좀 이상해요.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랑은 좀 뭔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저는 뭔가 마흔이 되면은 세상이 완전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삶이 좀 더 선명해지고 뭔가 여유로워지고 안정이 되고 근데 막상 마흔이 되니까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에요. 제 3자가 보기에는 아이도 둘이나 키우고 있고 부부가 맞벌이해서 돈도 벌고 있고 뭔 걱정이 있으실까라고 묻는 분도 계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요. 이제부터는 성장의 기회는 적어지고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더 강한 나를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나태해지려고 하면은 정신 차려. 너 지금 애가 둘이야.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이고 부모님은 계속 앞으로 아프실 거고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빚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그런 걸 저한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40대가 되어서도요. 삶이 버겁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무섭습니다. 제가 요즘에 노노에 대한 책에 푹 빠져있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제갈거님을 인터뷰하고 나서 그분이 쓴 동양고전의 책을 읽으면서 흥미가 생겨서 이 초용 노노부터 해서 하루 한 잔 고전 수업 이런 책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근데 마침 지금 딱 제 나이 때 필요한 이 책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더라고요. 바로 50에 읽는 노노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느낀 건 아무리 나이를 먹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요. 딱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무언가에 집중한다면요. 이 기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기고 안개 같았던 50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느낌이 오고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가르침 5가지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자는요. 마흔이 넘어서야 사람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고 50대 초반이 되어서야 왕의 부름으로 50대 초반에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보면요. 지금의 환갑이 나이가 돼서야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형들이 이제는 다들 50대가 되는 걸 보면서요. 제가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편안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긴 하지만 근데 반면에 속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다들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집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요. 이 정신적으로 방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퇴직, 실직, 전직, 이직, 뭐 사업 실패, 조기 은퇴, 명예퇴직, 뭐 건강, 애들 교육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고 막막한데 또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기에는 너무나도 긴 인생의 후반전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제 90세, 100세 시대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선택과 도전,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담감이 가중되는 압박 속에서 지금의 50대들의 고민은 20대들의 고민 못지않게 더 깊고 진지한 게 있습니다. 책은 총 6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 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1강은 공허한 50에게 공자가 하는 말인데요. 전 여기에서 모두가 똑같은 곳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함께 배울 수는 있지만 모두 도에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있어도 모두 설 수 없으며 함께 설 수는 없어도 모두 권도를 행할 수는 없다.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요. 분명히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수업 들었는데도 근데 어떤 애는 만점을 받고 1등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1등에서 좋은 대학교 갔던 그 친구가 꼴찌에서 대학 못 갔던 그 친구가 이 시작점은 비록 차이가 날지라도 지나온 세월 동안 어떻게 지내고 노력하고 살아오느냐에 따라서 그 두 친구의 인생이 나중에 40, 50대가 되었을 때 바뀌는 경우도 정말 많이 많거든요. 제 중학교 동창만 보더라도 반에서 항상 1등에서 명문대 갔는데 지금 만나서 보면 평생 동안 회사 다니면서 힘들게 월급쟁이로 살다가 앞으로 50대가 되어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한숨만 쉬는 친구도 있고 또 한 명은 고등학교 중퇴인데 지금 서울우유 대리점 5개 운영하면서 인천 송도에 큰 아파트 사서 잘 살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또 우리 혹여 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요. 모두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일을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맞고 재능이 있어서 빨리 두각을 나타내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유튜브만 하더라도요. 어떤 55세 퇴직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뭐 2, 30만 가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20, 30대 친구들이 10년을 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예고 나왔는데 연극영화과를 나왔다고 해서 모두 연기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 미술과 나왔다고 해서 다 미술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과를 나왔다고 해서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들 먹고 사는 게 다르고 돈 버는 것도 다르고 전혀 생뚱맞은 분야를 늦게 시작했는데 잘 되는 애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저는 저의 20, 30대 인생이 완전히 쓰잘데기 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뭔가 시작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었고 돈이나 까먹고 실패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제가 유튜브 하고 나니까 그때 모든 경험들이 다 컨텐츠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세상 그 누구의 인생도 헛되지 않고 어떤 경력도 무가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전공과 다른 생뚱맞은 일을 한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고 직장 다니고 있다가 이직과 전직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또 승진해서 탈락한 게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길을 걸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이렇게 원하는 길이 아니었는데도 뜻밖의 재능과 재미를 찾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가치 있는 걸 만들면서 생각했던 인생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행복과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삶이 모두 다르지만 그게 우애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 어차피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려고 노력하느냐가 정말 의미가 있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2강 거인의 얻기 위해서 생각하는 법 50의 지혜인데요. 전 그중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이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공자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간절하게 바라던 일을 이루면 더 이상의 여한이 없다는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고 젊어도 어떤 열정도 없다면 이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80이 넘어서도 어떤 일에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감독님들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 나서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뭔가에 뜨겁게 불살라봤던 기억이 있다면 한번 쭉 써보시겠어요? 친구랑 뜨거운 우정을 나눈 것도 괜찮고요. 뭐 부모님에게 뜨겁게 효도한 것도 괜찮고 뭐 다 좋아요. 뭐 클럽에서 뜨겁게 놀아본 것도 괜찮고요. 뭐 사랑을 뜨겁게 해본 것도 괜찮고 어떤 취미 생활을 뜨겁게 불살라본 거 다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짜잘한 거 말고 큰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열심히 웨이트를 해서 대회 나가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목소리를 열심히 해본 거 그리고 40살에 유튜브를 열심히 해본 거 이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뭔가에 불살라서 해본 경험이 참 소중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뭘 하든 열심히 해낼 수 있다라는 원동력이 생겼는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뭔가에 불살라 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상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이가 몇이시든 간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뭔가에 한번 뜨겁게 하나라도 미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좋아요. 영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 기타 배우는 것도 좋고 춤을 배우는 것도 좋고 전 요즘에 스우파를 보면서 일본의 쿄카라는 댄서한테 푹 빠졌는데 그 쿄카를 보니까 또 힙합 댄스를 너무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이 50이 되어서 힙합 댄스 잘 추는 대머리 아저씨 조회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 가난한 부모님 때문에 뭐 아니면 남들 같은 부자 할아버지가 없어서 뭐 고향이 안 좋아서 어디 출신이라 환경이 안 좋아서 건강이 허약체질이라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무언가에 뜨겁게 불살라서 열정 있게 살아보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공이 되는 나이가 바로 50 지천명이고 내가 나의 의지로 뜨겁게 살아가기 좋은 나이가 바로 50이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한번 불살라봐라라고 말합니다.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고요. 3강 흔들리는 인생을 굳게 잡아주는 힘 50의 균형인데요. 전 여기에서 인생 후반에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여기가 가장 좋았었어요.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께서 말하셨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저자는 인생의 전반은 전반답게 후반은 후반답게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의 후반은 어떻게 보내는 게 인생의 후반답게 보내는 것일까요? 인생의 전반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누구나 부모님의 역할과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뛰어난 아이라고 해도 집안이 가난하다면 나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애의 부모가 부자라면 아무래도 그 친구를 이기긴 어렵겠죠. 저도 한때는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산 적이 있었어요. 사는 게 맨땅에 헤딩 같은 느낌일 때 사는 게 정말 힘들 때 나보다 딱히 잘난 것 같지 않은 저 친구는 부모 잘 만나서 결혼하자마자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살면서 애들까지 사례받기고 아무 고민 없이 떡하니 보내는 거 보면요 박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인생의 후반으로 넘어가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전은 잘 되면 내 노력 덕분이고 못하면 조상 탓, 환경 탓을 할 수도 있는데 후반은 좀 달라요. 잘해도 내 탓이고 못해도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이라는 예행 연습을 지나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내 의지와 목표로 인해서 삶이 만들어지잖아요. 다행스러운 건 지금의 50대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50년 전에 50대에는 불가능했던 게 지금 50대에는 가능해졌어요. 요즘에 50대 형님들 보면요 건강하고 여전히 멋있는 분들은 여전히 멋있어요. 예전에 그 50대가 아닙니다. 축구시합에서 전반전 내내 죽 쓰고 밀리다가 하프타임 때 감독이 딱 선수들 모아놓고 고함도 지르고 정신 차리라고 화이팅도 하고 나서 후반전에 경기력이 확 달라져서 역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가짐을 돌려서 전략을 다시 짠다면요 충분히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강에는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살기 위한 길 50의 내공인데요. 전 이 부분에서 배우기를 좋아했던 공자가 가장 좋았는데 열집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나만큼의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있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기에 대한 그 어떠한 자랑도 하지 않았던 공자가 유일하게 자랑했던 게 바로 이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배우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이 말은 곧 누구든지 간에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에 집중한다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50부터는 밀려오는 삶을 끝내고 밀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인생 전반전에는 뭔가를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제약이 많잖아요. 부모님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 아내와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지인들의 문제 좀 그런 것 때문에 못하지만 근데 하지만 50이 넘어서 뭐 창피할 게 있겠어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걸 배워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주도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가 50대인데 사람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하는 걸 택할 때 비로소 간절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겨야 진정한 자기 개발이 가능해지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나이가 30대였으면요 유튜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무래도 주변에 눈치가 보여서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하지만 많이 넘어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창피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죠. 뭐 망해도 그만이니까. 정말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서 자기 개발을 하기 딱 좋은 나이가 바로 50대이다. 이제 마지막 6강인데요. 더 나은 삶을 위한 공자의 마지막 수업 50의 인생 부분인데, 전 배움을 멈추면 인생이 멈춘다. 여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능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전 이 문장만 알고 있어도 인생이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에서 신경이 쓰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더 무서워야 할 건 내 불안에 갇혀서 스스로 멈춰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란 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 60대 분들을 모시고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좋았던 게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어떤 대학교에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그냥 뭔가에 찌들어서 듣기 싫어서 억지로 듣는 느낌이어서 뭔가 좀 죽어있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반면에 50대 분들을 모시고 할 때는 다들 눈빛이 막 또렷하시고 생기가 있고 질문도 많으셔서 참 저도 덩달아서 흥이 나서 신나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강의실에서 흐리멍텅하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20대보다 이렇게 생기 있는 눈빛으로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 50대 분들이 훨씬 더 젊은이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공자가 말씀하시길 자기는 공부하고 정리하고 적용하고 실행했던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하게 뭔가 성인이 되고자 뭔가 한 게 아니라 배우기를 좋아하고 부지런히 구하고 행동했더니 언제부터인가 내가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더라, 그 말인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이 의외로 간단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인생을 풀어가는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공자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구하고 행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 간에 배움을 멀리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배움을 가까이 한다면 50이 아니라 60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다. 그때 제가 50대 60대 분들에게 강연했던 내용은 퍼스널 브랜딩과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제 강연 듣고 나서 그냥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똑같이 제 강연 듣고 바로 채널 만들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상과 콘텐츠를 올리고 조회수가 왜 안 나올까 라고 고민하고 고쳐보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께서는 저희 이메일에 그때 강연 들었던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점들이 너무 궁금하다면서 직접 질문글을 이만큼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전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자세하게 답변 드렸죠. 그 이메일을 보내신 분은 55세고 이제 대기업의 은퇴를 앞두신 분이었는데, 전 장담하는데 그분은 무조건 나중에 정말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유튜브가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에서 이미 그분은 계속 어떤 다른 것을 배우시든 계속 발전할 것이고 인생도 계속 발전하실 것이라고 훨씬 들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50에 읽는 논어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30대 분들이라면 앞으로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면 좋을지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되고, 40, 50대 분들이라면 앞으로 어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독님들도요,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막막하고 깜깜한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해보고 어떻게 해야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공자처럼 답을 스스로 배워보고 구해보고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